어느 날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또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믿음이 깨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 한 명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 함께 나누었던 말들, 함께 쌓아온 신뢰마저도 모두 무너져 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믿고 의지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단순히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믿어도 될까요?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은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덜 속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회사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드러웠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말수가 적고 다소 냉정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무뚝뚝하고 까칠한 사람처럼 보였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사람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항상 웃고 있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말이 없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기에 사람들에게 다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웃고 있던 첫 번째 사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책임을 회피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뒤에서는 남을 험담하며 이간질을 일삼았죠. 반면 처음에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던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조용히 도와주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는 험담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비록 표현은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3가지 중요한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세요.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통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걸음걸이를 보세요. 사람의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자신감과 태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셋째, 말투를 보세요. 사람의 말투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를 알면 여러분은 보다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3가지 요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옷차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옷차림이 단순히 외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로 옷차림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향과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새로운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력서만 보면 모두 뛰어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이력서만으로는 그들의 성향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원자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한 지원자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신발은 반짝거렸고 넥타이는 단정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그가 얼마나 면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지원자는 구겨진 셔츠에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는 닳아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세심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표는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온 지원자와 면접을 진행하며 그가 일에 대한 태도가 성실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옷차림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그 사람의 성향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입은 사람과 아무렇게나 옷을 입은 사람 중 누가 더 신뢰감을 줄까요? 물론 옷차림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그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걸음걸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성향을 걸음걸이에 담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당당한 걸음걸이를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학생들의 걸음걸이를 관찰하면서 그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학생들, 두 번째 그룹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걷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수는 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당당하게 걷던 학생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반면 소극적으로 걷던 학생들은 문제를 피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당당하게 걷는지 아니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걷는지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를 통해 그 사람의 성향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말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말투에서 어떤 것을 느끼나요?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를 사용해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무뚝뚝하고 거친 말투를 사용해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요소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비슷한 실력을 가진 두 직원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언제나 차분한 말투로 상대를 존중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누구와 대화를 하든 조용히 경청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직원은 거친 말투를 사용하며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금방 짜증을 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직원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결국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날카롭고 거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투를 유심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담아 말하는지, 어떤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는지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향과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옷차림, 걸음걸이, 말투를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한 번에 적용해 사람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제자들과 함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한 카페에서 아무런 정보 없이 낯선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분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카페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살폈습니다. 누군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누군가는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화려한 옷을 입어 눈에 띄는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걸음걸이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를 보였고 반면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러운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주얼 차림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유롭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말투를 들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점원에게 커피를 주문했고 어떤 사람은 명확하고 단호한 말투로 주문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조금 신경질적인 말투로 급하게 주문을 마쳤습니다. 심리학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사람들의 성향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후 대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들의 실제 성격과 상당히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천천히 걸으며 점원과 따뜻한 말투로 대화를 나눈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어깨를 움츠리고 빠르게 걸으며 거칠고 급한 말투로 주문한 사람은 늘 시간에 쫓기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옷차림, 걸음걸이, 말투를 함께 관찰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성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의 옷차림을 먼저 살펴보세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세요.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걷는지, 아니면 주위를 살피며 움츠러든 걸음을 걷는지,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 걸음걸이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세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말투인지, 거칠고 예민한 말투인지, 그 사람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말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관찰하면 여러분은 상대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누구와 가까이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할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피해야 할 사람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이 원리를 일상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중 누구를 믿고 누구와 가까이 해야 하는지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명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사람의 본성을 보다 정확하게 읽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파악할 때 짧은 만남에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우리는 흔히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실수를 합니다. 누군가가 만났을 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처음에 다소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직장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 출근 날 밝은 미소를 띠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인사했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처음 본 동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날 입사한 또 다른 신입사원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을 배웠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도 따로 나가 혼자 식사를 했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신입사원을 더 호감 가는 사람으로 여겼고 두 번째 신입사원은 낯을 가리고 소극적인 성격이라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신입사원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자신의 실수를 쉽게 남 탓으로 돌렸고 일이 힘들어지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성향이 강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신입사원은 조용했지만 항상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묵묵히 도와주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동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보이는 친절과 다정함보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람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본성을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반복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항상 바르고 친절하다면 그는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친절한 태도를 보이고 이익이 없을 때는 차갑게 대한다면 그의 친절은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자신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손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한다면 그의 본성은 권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행동 패턴을 꾸준히 관찰하면 그 사람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를 살펴보세요. 사람은 평소에는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친절하고 사교적이었던 한 직원은
문제가 터지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며 동료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반면 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던 다른 직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불평하거나 변명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누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를 실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법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이제는 실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실망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때, 힘들 때 외면당했을 때, 진심을 다했는데 배신당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아마도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묵묵히 손을 잡아주고 이해해 주었던 사람.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삶도 자연스럽게 더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뢰할 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행동이 일관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람을 대할 때도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실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거나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한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멀리해야 할 사람을 분별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상처만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까요? 첫째, 말과 행동이 다르며 거짓말이 잦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늘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고 비판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언젠가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이며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파악할 때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준으로 하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좋아 보이니까, 다정하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하지만 감정은 때때로 우리를 속입니다. 좋아 보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겉으로 친절한 사람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고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일관되게 반복되는지 살펴보세요. 이 기준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잘못된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지금까지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왜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왜 종종 잘못된 사람을 믿고 후회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의 심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애써 무시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인 행동을 해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같은 행동을 보고도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종 잘못된 사람을 믿고 후회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둘째, 우리는 첫인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첫인상은 단 몇 초 만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이후에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처음의 인상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매너 있고 친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사람이 조금 예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오늘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라고 그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다면 우리는 그를 차갑고 거리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후에 따뜻한 행동을 해도 그냥 예외적인 경우겠지 하며 인식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이처럼 첫인상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주변에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특별히 검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반대로 저 사람 조심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실제로 나쁜 행동을 하기 전부터 이미 경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감정에 따라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줄이고 사람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좋아하는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말뿐인 친절이 아니라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동을 보세요. 그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둘째, 첫인상의 영향을 줄이세요. 첫인상만으로 그 사람을 단정짓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특히 처음에는 조용하고 낯을 가리는 사람도 알고 보면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해 보였던 사람이 나중에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직접 경험을 통해 판단하세요. 누군가를 평가할 때 주변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직접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비교해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 평판이 좋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험해본 결과 언행이 다르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판단하세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짧은 시간 안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여러 상황에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혹시 감정적으로 판단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믿고 관계를 맺어왔나요? 혹시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적은 없었나요? 혹은 주변의 평가에 따라 누군가를 잘못 판단한 적은 없었나요?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이 원칙을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3가지 방법과 그것을 어떻게 인간관계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파악하는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세요. 옷차림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향을 반영합니다. 자신을 단정하게 가꾸는 사람은 책임감 있고 신중한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늘 흐트러진 모습이라면 그만큼 자기 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세요. 걸음걸이에는 그 사람의 자신감과 태도가 드러납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주위를 살피며 불안하게 걷는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삶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그 사람의 말투를 보세요.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묻어납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말투를 가진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신뢰를 쌓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쉽게 화를 내거나 날카로운 말투를 가진 사람은 감정 조절이 어렵고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인간관계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처음 만나는 사람을 너무 빨리 신뢰하지 마세요. 겉으로 친절해 보이는 것과 진짜 좋은 사람인 것은 다릅니다. 특히 처음부터 지나치게 다가오는 사람,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일수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살펴보세요. 둘째, 사람의 행동을 꾸준히 관찰하세요.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되는 행동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세요. 어려운 순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 때 쉽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관계라면 그 사람과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가세요. 반면 계속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세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옷차림, 걸음걸이, 말투를 보듯이 다른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여러분의 말투는 따뜻한가요? 아니면 날카로운가요?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당당한가요? 아니면 위축되어 있나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고 신뢰를 쌓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어 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고민하게 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인간관계 중에서 이 원칙을 적용할 만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방송에서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 따뜻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